이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챔피언스리그 원정 다득점제, 뭐 이건 유로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쵸? UEFA 대항전에서 다 쓰이고 있는데 요거를 폐지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폐지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아마도 되지 않을까. 진행되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쪽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우리가 그래서 이 원정 다득점제가 지금 어떤 룰이고 어떻게 폐지가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빠졌을 경우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명승부의 사례가 자칫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은 정말 뭐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원정 다득점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생각보다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해외축구 입문을 사실 게임으로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위닝11 같은 데에서 아니면 피파 같은 데에서 할 때마다 내가 무승부를 했는데 갑자기 내 팀이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그러면서 좀 어렵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헷갈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에 이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원정골은 2골로 칩니다. 아니 뭐 1.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두 팀의 합계 스코어가 똑같다. 그러면 원정에서의 골을 더 쳐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전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등 유에파가 주최하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토너먼트에서 1, 2차전 합계 점수가 같을 때 원정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정에서 골을 더 값어치 있게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합계 스코어가 같지 않으면 원정 다득점률은 필요 얘기할 일도 없고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 합계 스코어가 뭐 이를테면 1차전에서 FC 이명철 대 FC 박종윤이 붙었어. 그런데 1차전은 0대 0이네. 여기 홈이었어요. 2차전은 내 홈이야. 근데 1대 1이야. 그러면 2차전 원정길에서 형철이가 골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합계 스코어는 1대 1이더라도 원정팀 형철이가 원정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형철이가 원정 다득점 룰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원정골 스코어만 따로 따졌을 때 1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 원정 다득점률이 첫 도입된 건 이게 좀 됐어요 생각보다. 196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기사에서는 2, 3년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그 하여튼 60년대 근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56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꽤 긴 시간이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된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좀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하고, 2021년 UEFA 클럽 경기위원회는 원정 다득점률 폐지를 결정하게 됐어요. 이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서 갑작스럽게 야 이거 폐지해,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은 뉴스에 간혹 나왔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정말 쫄깃한 승부를 만듦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정골을 높게 쳐주는 건 어쨌든 원정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골을 넣은 그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리한 홈에서 골을 못 넣은 거, 이거는 왜 페널티를 주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과연 이 제도가 평등한 혹은 균등한 규정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되어 왔고, 그 얘기도 있었고 또 뭐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UEFA 같은 경우에는 또 그 AFC랑은 다르게 연장에 돌입을 했을 때 원정 다득이 살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원정팀이 유리해지는 그림이 되는 거야. 2차전 원정팀은 그러면 120분 동안 원정골의 어떤 유리함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상대팀은 원정골의 유리함을 가질 시간이 결국 90분밖에 머물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UEFA나 많은 이 스포츠의 연맹 협회들은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스코어가 많이 나오는 경기의 형태를 바랐는데 원정 다득점 룰 때문에 오히려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UEFA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기출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홈팀보다 불리한 원정팀이 원정 경기에서 수비에만 몰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 원정 다득점제 룰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 원정팀한테 골의 값어치를 더 줄 테니 더 공격적으로 해라. 그렇죠. 만약에 이 원정골에 대한 이점을 주지 않으면 원정팀은 야 우리가 홈에 원정이 있으면 불리하니까 일단 실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그자.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당시에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정 다득점을 의식해서 홈팀이 수비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홈팀이 먹히면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원정골을 넣고 홈에서 잠그는 전략이 최근에는 약간 이 수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원정에서 골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골 들어갔다 싶으면 홈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는 형태. 그렇죠. 원정에서 딱 골 넣고 야 우리 이제 유리해졌다. 그러면 그 뒤에 만약에 2차전이 그 팀이 홈일 시에 홈에서까지 그치. 거의 뭐 한 120분 가량 계속 잠그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정팀이 좀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 원정 다득점제에 대한 폐지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맞아. 일단 무리뉴 감독, 에메리 감독, 심지어 벵거까지 현장 지도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기사들을 지금도 흔하게 좀 찾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것도 있어요. 올 시즌 지난 시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중립 경기가 많아졌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 이상하다고 몇몇 경기가 생각됐던 게 잉글랜드 팀이랑 엮어졌었던 그 매치업들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첼시랑 아틀레티코. 한 경기는 중립이래. 나머지 한 경기는 또 자기는 홈에서 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 팀들의 잘못이 아니야. UEFA가 그렇게 정한 그렇죠. 거니까. 근데 나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둘 다 중립 경기장에서 해야지. 근데 그러면서 원정 다득점제는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떡하냐고. 첼시 포르투 이게 제가 중계해서 그렇습니다. 첼시 말고도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토너먼트 때 보면 중립지에서 1, 2차전 치러진 경기들도 1, 2차전 다 원정 다득점제가 근데 유지가 됐어요. 맞아요. 근데 웃긴 건 그냥 대진만 바뀔 뿐이지 1, 2차전 다 같은 경기장에서 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원정 다득점제를 유지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약간 그런 유불리와 평등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반대로 또 이거는 어떤 아주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또다시 반박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원정 다득점제 폐지할 시 기대점과 우려점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원정골을 넣고 잠그는 상황을 앞으로 피할 수가 있겠죠. 요즘 들어서도 토너먼트에서 종종 봤잖아요. 원정골 딱 한 골 넣고 야 우리 이제 유리해졌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실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간 다음에 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법을 쓰는 방식들이 있었죠. 경기가 그래서 너무 수비적이게 되는 단점들이 좀 따라오게 됐는데 원래라면 원정 다득점을 일식해서 잠그게 될 상황이어도 앞으로는 그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격하는 상황이 원정골을 넣은 팀 입장에서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기대 요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마찬가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원정팀이 골을 더 많이 넣을 이유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원정팀이 더 수비적으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홈팀보다 원정팀이 불리해지는 건 당연한데 원정팀 입장에서 골을 넣어도 메리트가 없으면 야 우리 원정에서 일단 무조건 수비적으로 임해보자. 그리고 다음 라운드 홈에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앞으로 2차전을 홈에서 갖게 되는 팀들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원정 다득점제가 폐지될 때 당연히 지적이 될 만한 문제가 되겠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차전 홈 원정은 사실 성적에 따른 어떤 그게 아니라 랜덤이잖아. 네, 추첨이 되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평등 불평등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UEFA가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개정룰. 네, 이게 뭐 선수들 입장에서 지금도 반대한다는 얘기들이 현역 선수들 위주로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정 다득점제를 폐지하면 지금보다 연장으로 임해지게 되는 토너먼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 수는 앞으로 뭐 크게 어떤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더 많아질 게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면 선수들의 부하가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있다. 이거 너는 어때요? 본인 그냥 개인적인 생각. 솔직히 저는 원정 다득점제가 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유리함을 주고 누군가한테는 불리함을 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를 수비적으로 몰고 가게 되는 측면도 있긴 해요. 근데 원정 다득점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약간 팬으로서의 재미를 봤을 때 원정 다득점제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되는 요소들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등과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위원회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정 다득 때문에 아주 그 묘한 경기의 내용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난 그게 UEFA 대항전의 나름의 재미와 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랐었던 건 딱 그거 하나야. 연장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AFC, ACL이 그렇잖아. 그렇죠. 딱 그거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폐지되면 이거 나름대로의 또 장단이 생기는데 그거대로 가면 된다고 봐요. 막 이게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그거에 따라서 장단점이 서로 좀 달라지는 네. 거라서 나뉘는 거니까. 바뀐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싶겠지만 대신 그건 생기겠지. 중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정 다득이 가끔 얘기하다가 갑자기 꼬일 때가 있어. 헷갈릴 때가 있죠. 한 개도 헷갈리는 경우가 아니야. 근데 이제 형철이도 이제 방송 짬밥이 쌓였으니까 그런 일이 덜 하겠지만 방송할 때 가끔 뜬금없이 이상한 데 꽂힐 때가 있어요. 그죠. 한 번 말리면 그게 이상하게 계속 실수가 되고 계속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 예전에 맨유 뉴캐슬 중계할 때 맨유를 유나이티드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뉴캐슬도 유나이티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계속 방송 중에 실수한 적이 한번 그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현지 코멘터리 들리죠? PD콜 인터컴에서 열고 들리죠? 그 다음에 중계 영상 보다가 캐스터 소리 들어. 너는 캐스터 소리, 나는 해설위원 소리 들어. 그러면 정신없는 상황에서 계속 말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가끔 숫자 얘기를 하다가 원정 다득에서 뜬금없이 이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3을 얘기해야 되는데 4가 나오는 상황 일상에서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네. 우리는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뜬금없이 꽂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런 실수는 하나가 없어지겠지. 찬성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원정 다득점이 폐지가 될 때 앞으로 그동안 이 원정 다득점 때문에 있었던 명경기의 사례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꼽았는데 몇몇 가지. 네, 베르더 브레멘 대 유벤투스의 0506 시즌 16강. 이거는 좀 된 경기네요. 네, 4대 4 경기였습니다. 1차전 브레멘이 3대 2로 이겼는데 유벤투스가 2차전 홈에서 2대 1로 이기면서 유벤투스가 원정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가 있었고 레알과 바이언의 그 다음 시즌 16강 경기도 4대 4 똑같은 스코어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언이 이제 원정에서 2골을 넣고 레알은 원정에서 1골을 넣었기 때문에 4대 4 경기였는데 바이언이 올라가는 정말 그만큼의 극적인 상황을 연출을 했었고요. 저는 이 경기는 라이브로 봐서 기억이 나요. 인테르 대 바이언 3대 3. 예. 이거는 1011 시즌 16강이었는데 그때 저기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인테르가 유독 좀 약간 저역 누수가 좀 있었을 때였고 바이언은 어쨌든 반등을 좀 하려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그 결승의 리벤지 매치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는데 이때 1차전을 원정팀 바이언이 1대0으로 이깁니다. 근데 2차전을 바이언 2, 인테르 3. 이때 88분에 고란 판데프가 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인테르가 원정에서 3골을 넣으면서 이긴 거 아니야? 그럼 그쵸. 원정 다득이죠. 네, 스코어는 동률 근데 원정 다득점 그렇지. 우위를 만들면서 극적으로 인테르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올해 유베 포르투 네. 이것도 원정 그쵸. 다득. 그래서 이 경기 올해란다. 이게 언제지? 올해 맞아요. 올해 맞나? 네, 토너먼트 직접 중계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알리송 골 이전에 제가 가장 많이 샤우팅했던 경기가 언젠가 했더니 이때 라비오가 골을 넣었을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 세르지오 올리베이라가 프리킥 골 넣어가지고 그래.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맞아. 1분인가 2분 뒤에 라비오가 골을 넣어서 원정 다득점은 포르투가 우위이긴 하지만 스코어가 동률이 맞춰지니까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엄청 세죠. 그래서 엄청 흥분을 했던 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 4대 4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UEFA가 제정한 연장까지 원정 다득점이 유지되는 룰 때문에 그렇지. 결국 포르투가 원정 다득점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이렇게 얘기가 된 거는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정 다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아주 오묘하고 쫄깃한 상황은 이제는 앞으로 못 보지 않나. 근데 뭐 이게 막 되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